제 이름은 박미경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서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55의 나이에 맞이한 이 고유한 아침이 벌써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나니 집안의 모든 소리가 다르게 들렸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유독 크게 들리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는커녕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 준비를 하고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알아서 해, 뭐든 상관없어. 그런 무관심한 답변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나 집안 경조사 이야기 정도가 전부였죠.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년은 가사분담 문제로 자주 다퉜어요. 제가 당신도 이제 정년 퇴직했으니까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당신이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되잖아. 나는 평생 밖에서 돈 벌어왔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혔어요. 30년 동안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운 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서로 할 말이 없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면 혼자 중얼거리고 드라마가 나오면 혼자 웃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서로의 체온조차 느끼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텨보려고 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깝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을 꺼냈을 때 전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래? 나도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지겹긴 했어.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마웠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끝났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기분은 참 복잡했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막막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적막함 속에서도 그때보다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눈치 보며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건가?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가족들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혼자 먹는 저녁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차려도 혼자 먹으면 김치찌개도 싱거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말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마트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정도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의 전부였죠. 가끔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쳐서 인사를 나눌 때가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미경 씨, 요즘 지내세요? 네, 그냥 그렇게 지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이야기를 하자니 민망하고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우편함에 평소보다 많은 전단지들이 꽂혀 있었어요. 마트 할인 전단지, 치킨집 메뉴판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묻지마 관광으로 떠나는 1박 2일 여행 알록달록한 색깔의 전단지에는 산과 바다 사진이 예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혼자 여행이라니 내가 무슨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전단지를 다시 펼쳐보니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1박 2일 전 일정 포함 15만 원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전단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혼자 여행을 간다고. 미경아, 너 정신 나갔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유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30년 동안 가족 여행이 아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전 남편이 정해준 곳으로 갔었고 아이들과 함께 간 여행도 항상 아이들 위주였죠.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 전단지를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바라봤습니다.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혼자 있어도 심심하고 외로운데 같은 외로움이라면 새로운 곳에서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묻지마 관광 신청하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절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출발하시고 싶으세요? 이번 주말에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성함과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여행을 가는구나. 여행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몰라서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복장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선택했어요. 가방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상비약, 여분의 옷,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금까지.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괜찮아 보이나? 출발지는 시내 터미널 앞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제 또래나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외로워서 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깔끔한 차림의 관광버스가 도착했어요. 가이드분이 명단을 확인하면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님. 네, 여기 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한 남자분이 앉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시는 그분을 보니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런 여행 참여해 보시나요? 네, 그래요. 좀 떨리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 여행이라는 게 낯설어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말하는 투도 점잖았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55입니다.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58이에요. 나이를 말하고 나니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요즘 혼자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그분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떠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혼자 지내기 어떠세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조금 적응됐어요. 그래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죠? 맞아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정호 씨였고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대요. 아내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담담한 말투에서 깊은 상처와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드렸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
무관심한 남편, 그리고 결국 선택한 이혼에 대해서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버스는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속의 작은 사찰이었어요. 사찰에 들어서니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둘러보았어요. 김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네, 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대웅전 앞에서 잠시 앉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사진을 찍거나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와 점점 대화가 줄어들면서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의 목소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처음엔 배신감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도 아내에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보니 저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상대방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맞아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상처와 후회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였어요. 사찰 구경을 마치고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시골 한정식 집에서 나온 음식들이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정호 씨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니 혼자 먹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그래요? 집에서 혼자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정호 씨는 군고구마를 사서 나눠주셨고 저는 전통차를 사서 같이 마셨습니다. 이런 여행도 나쁘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시장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스치기도 하고 가끔 웃음도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오후에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숙소 배정을 받을 때 혼자 온 사람들은 개별 방을 주었어요. 정호 씨 방은 제 방 옆이었습니다. 이따 저녁 먹고 바다 구경 가실래요? 네, 좋아요. 그런 약속을 하고 각자 방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특히 정호 씨와 나눈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펜션에서 제공하는 바비큐 파티였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자 사는 분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 다들 나름의 사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약속대로 정호 씨와 바다로 산책을 나갔어요. 밤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런 풍경을 혼자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쓸쓸했을 것 같아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정호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봤어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분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진 찍기를 배우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여행 가시면 사진 많이 찍으시겠네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헤어져야 하는군요. 네, 아쉽네요.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락처를 주고받을까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연락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좋은 기억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는 게 어떨까요? 결국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호 씨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것도 좋겠네요.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고마웠어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방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좋은 꿈 꾸세요. 네, 당신도요. 방문을 닫고 나니 벌써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쉬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어요. 조식을 먹을 때도 정호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어제보다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옆자리에 앉았지만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정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연락처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설렘과 그리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져보니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특히 바닷가에서 함께 보았던 달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묻지마 관광 전단지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혹시 정호 씨도 참여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여행날 같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정호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여행 자체를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은 박상철 씨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비슷했지만 성격이 좀 다르셨어요. 말이 많으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었는데 망하고 나서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고 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돈 없는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정말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호 씨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정호 씨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거든요. 세 번째 여행에서는 이정수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셨는데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여행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대답만 하시니까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번째 여행에서는 최민수 씨라는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적극적이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저녁에 같이 술 한잔 어때요? 연락처 좀 주고받아요. 다음에 영화 보러 가실래요? 아직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너무 빨리 다가오시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번의 여행을 더 다녀봤지만 정호 씨 같은 분은 만날 수 없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은 정말 드문 것 같았습니다. 점점 정호 씨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갔어요. 왜 그때 연락처를 안 받았을까? 그런 후회가 자꾸 들었습니다. 정호 씨와 헤어진 지 5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새로운 묻지마 관광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박 2일 온천 여행이었어요. 별 기대 없이 터미널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미경 씨,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정호 씨가 서 계셨어요. 정호 씨, 정말 정호 씨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또 만나다니 두 사람 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 정호 씨는요? 저도 그냥. 사실 여행 몇 번 더 다녔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반가웠어요. 버스에 올라탈 때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저를 찾으시려고 여행을 다니신 건 아니죠? 정호 씨가 웃으면서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경 씨 찾으려고 그랬어요. 혹시나 해서 그분은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셨죠. 네, 몇 분 만났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미경 씨만큼 편한 분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호 씨처럼 마음이 통하는 분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온천 리조트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도착해서 숙소 배정을 받는데 이상하게도 방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약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혼자 오신 분들 중에 괜찮으시면 방을 같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이드가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씨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쓰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괜찮아요. 방은 온돌방이었는데 생각보다 넓었어요. 이불도 2개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제가 구석 쪽에서 잘게요. 정호 씨가 배려해 주셨지만 그래도 같은 방에 있다는 게 많이 어색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온천 리조트의 뷔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니까 더 좋네요. 네, 혼자 먹을 때와는 정말 다르죠. 식사 후에 온천을 즐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남탕과 여탕이 따로 있어서 각자 즐기고 나중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온천에서 나와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호 씨가 나오셨어요. 기분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저도요. 이렇게 여유로운 기분이 언제만인지 로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동안 계속 미경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다른 분들을 만나봐도 계속 정호 씨가 생각났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도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방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 씨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요. 저도 그래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어요. 정호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미경 씨, 저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정호 씨,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정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고 저는 그분의 품에 기댔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거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저도요.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정호 씨가 제 뺨에 키스를 했어요. 그 다음엔 목덜미에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미경 씨, 정말 예뻐요. 이런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정호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정호 씨, 저 너무 떨려요. 저도요.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호 씨의 품에 완전히 안겼죠.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네, 천천히 할게요. 방 안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면서 속삭였어요. 미경 씨, 정말 아름다워요. 정호 씨도 멋져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키스를 나누었죠.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했어요. 미경 씨 못 참겠어요. 저도요. 너무 원해요. 그의 손길이 점점 더 다정하게 변했고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 한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후 방 안의 공기가 한층 포근해졌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 속에 또렷하게 번졌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결이 어우러지며 서로를 감싸 안았고 잊고 지냈던 온기를 되찾았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래 묵혀둔 마음을 나누고 마치 오래전 약속을 다시 확인하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소리조차 그 순간만은 멀리 물러난 듯했어요. 이런 밤이 또 올까요? 매일 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죠. 이 나이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의 품에서 깨어났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잘 잤어요. 정호 씨가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저도요. 이렇게 편안한 잠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천천히 만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확실했어요. 연락처는 이번에 꼭 주고받아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네. 저희 진짜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도록 노력해봐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에 도착해서도 아쉬움이 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헤어졌습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내일 기다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호 씨와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게 진짜 연애구나.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사랑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미경 씨,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좀 더 시간을 가져봐요. 네. 급하지 않아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정호 씨, 이제 함께 살아봐요. 정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55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사랑이었지만 첫 번째보다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시작이 묻지마 관광이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발걸음을 내디뎠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